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 한 주는 큰 이슈들이 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뉴스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120여일 남은 대선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지만요, 조국 수사 그리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공정을 세우겠다면서 정치 참여를 선언을 했었죠.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실은 논란을 가장 많이 일으킨 그 후보가 돼가지고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것 같네요. 네, 마이너스 요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 이런 말을 듣는 한계부터요. 부인 논란에 전두환 옹호 발언 등 각종 실언에 주춤하는 듯 했지만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요, 여당과 대결할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선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번 마지막 경선에서 당원 투표율이 63.9%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나올 때 당원 투표율이 41.2%였고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선출할 때는 18.7%였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역대급 투표율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이 흥행하는 거 보면 좀 부러울 대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높은 당원 투표율이 누구한테 득이 됐고 실이 됐냐 이거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당내 경선 분위기를 본선까지 쭉 이어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당 그리고 제1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큰 틀에서 대선 대진표가 다 짜여진 것 같아요. 큰 변수가 다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까지 사자 구도가 큰 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내년 대선을 초박빙 승부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는 건데 이 진영 내에서 표가 분산될 상황이 거대 양당은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단속하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 후보는 이제 위드 이재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3지대 주자들은 완주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요,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됐는데 이런 양당 후보에 실망한 중도 무당층을 발판을 삼아서 공략을 하며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요, 기존 정당과 연대를 해서 이 지분을 나눠 먹는 식의 이전의 제3시대 방식은 다시 국민적 기대를 실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요. 세대적, 지역적 지지 기반을 명확히 하고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제3지대의 성공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신상털이나 말꼬리 잡기는 끝내고요. 각자의 차별화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다자 구도가요, 이번 대선을 좀 건강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선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과정도 수준이 본선 수준으로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가를 비롯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에 주로 쓰이는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웃돈까지 붙어서 유통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요소수는 경유, 디젤 차량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2015년 이후 등록 차량은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주행이 안 되는 장치,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 60%에 장착이 돼 있고요. 디젤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요소수가 왜 이렇게 귀해져 가지고 물류 대란은
물론이고 경제 타격까지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된 거죠? 네, 지난달 15일에요. 중국이 원래 별도 검사나 검역 없이 수출하던 요소 등 20여 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요소가 생산되는데요. 중국이 호주에서 석탄 반입을 중단하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 귀해진 석탄에서 나온 요소를 자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고요. 이런 조치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요소수 대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는요, 중국이 요소 등 화학 비료를 국가 식량 안보와 관련된 이 특수 상품으로 인식을 해서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화학업계는 이 상태라고 하면요, 현재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요소의 재고가 한 달 안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 제한을 한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일부 소매점에서는 이 품귀 현상을 이용해서 비싸게 팔고 있고 그마저도 수요가 물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웃돈이 붙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라는 게 없으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안 된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런 정도가 되면 국가에서 이 부분이 워낙 많은 차들이 디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소방차를 비롯해 중요한 차들이 디젤 차량이잖아요. 네네. 이런 정도면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요소수의 공급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원천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예, 예전에는 생산 업체가 있었는데요.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국내에서는 10년 전부터 요소 생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하고요. 원액을 수입을 해서 증류수와 섞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수입이 중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는 97%가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도 요소를 수출 제한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수입처 다변화가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을 할 수 있긴 한데 이마저도 빨라야 1월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의 협조, 외교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물가 안정법에 근거를 해서 매점 매석을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이 경유 차량 운행이 많은 점도 요소수 사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국경 없는 사회 이런 얘기하면서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좀 이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 등의 논리만이 아니고요.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자생력이 있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나라가 좀 육성을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세계가 하나의 사슬로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산을 중단했다는 건데 이런 중요한 터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은 네. 수입선 다변화를 반드시 이룩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비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학생들의 무상급식 비용 부담을 놓고 누가 더 많이 낼지 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긴 줄다리기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내에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인건비를 뺀 식품비는 1,200억 원인데요. 올해는 시군 지자체가 70%, 교육청이 30% 나눠서 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내년에는요, 교육청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경북 교육청이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이 있죠. 네네. 그게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교육청은요,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에 855억 원을 들여서 유치원생과 초, 중, 고교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들이 제외돼서 반발을 샀고요. 도의회가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 14일에 취약 전 모든 아동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보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의결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은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개정안도 발의가 됐지만요. 법제처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멈췄거든요. 경상북도는 결국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만큼 내년도 무상급식 비용을 좀 덜 부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대구의 경우를 보면 시가 40%, 각 구군청이 10%, 그러니까 지자체가 50%, 시교육청이 50% 반반씩을 부담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경상북도는 우리가 좀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분석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있잖아요. 예. 결론이 났습니까? 네, 예산안 제출 기한을 앞두고요. 경상북도가 12%, 그리고 각 구군이 28%, 그러니까 지자체가 40%를 부담을 하고 도교육청이 60%를 부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줄다리기가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을지 조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에서 먹는 밥 한 끼, 어른들의 싸움에 눈칫밥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그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에 임시 방편으로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의 강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예, 방역 기조가 바뀐 위드 코로나. 일상이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감을 좀 하고 계신가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 패스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업시설에서 영업 제한이 해지됐습니다. 언론사들마다요, 첫날에 이 분위기를 길거리로 나가서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얘기가 방역 패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가을 야구가 시작된 야구장에서는요, 접종자 구역이 생겼습니다. 야구는 사실 보면서 치맥을 즐기는 게 하나의 문화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원천 불가했었잖아요. 준 플레이오프가 있었던 1일에 야구장 접종자 구역에서는요, 이렇게 치맥을 하면서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도요, 접종자 구역이 생겨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뭐 영화관들이 30% 정도 접종자 구역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더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구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일부 다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예외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 증명은요. 전자증명서, 쿠브 같은 거고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되는데요.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2일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종이나 문자로 가능합니다. 예외자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한 등의 이유,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요. 예외를 인정을 받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2주가량의 계도 기간인데요.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도가 끝나고 나면 곳곳에서 마찰을 예상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은요. 유흥시설보다 실내 체육시설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위험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작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방역의 빈틈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내용은요.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